안녕하세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늦잖아요. 최정필 변호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강의, 금융기관들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업로드하기도 했지만 사실 금소법이 어려워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넣고 대출을 진행하시거나 또는 대출을 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금융기관들 직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대보증인 이거 세워도 되는 거냐 마는 거냐 라는 질의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과거에는 그냥 금융감독원 지도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중앙회에서 감사 나왔을 때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많이 오는 것이고 저희가 법률 의견서도 많이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금소법에 보면 20조에 불공정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제3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하면 안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따라 내려가 보면 법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3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의 이익을 공유한다고 보는 법인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연대보증 원칙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구에 프로젝트 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 요걸 공유하는 법인이 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어요. 실무상 너무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이거는 금감원에도 질문이 많이 들어가서 아예 금감원에서 유권 해석을 냈습니다. 시공사는 원칙적으로 사업 이익을 같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유권 해석도 일부 낸 케이스가 있고요. 과거에는 부동산을 제공한 법인,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상보증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같이 연대보증 넣는 경우가 실무상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원하고자 하시면 이 물상보증인의 대표와 차주의 대표이사를 일치시키셔서 집어넣어야지, 물상보증인 또는 시공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 대표이사들까지 집어넣기는 어렵겠다. 법에 의해서 금지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주식 총수 중에 50%가 다수 주주냐 이런 것들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에 30% 이상 주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 이상 주주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에는 이게 기존의 은행법과 금소법 사이에 또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나 있었는데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들어오는 것이, 금소법에는 연대보증인의 숫자에 대해서는 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금감원 지도사항에 당연히 이런 여러 사람 중에 한 명만 연대보증 세울 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에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었는데, 금소법에 지금 그런 연대보증인 숫자에 대한 규정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여러 명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표이사도 세우고 다수 지분권자도 세우고 30% 이상 되는 지분권자도 세우고 이렇게 여러 명 세우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금소법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적용받고 있는 여신 업무 방법서상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 세우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